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동미술 교육가이면서 미술교육 심리치료사인 김언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 세 가지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신 세 분의 멘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제가 행복한 미술 심리 치료사로서 생활하게 될 그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되게 소심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존재감이 없고, 좋게 말하면 선생님이 참 가르치기 쉬운 그런 평범한 학생이면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얘기하거나 토론하기보다는 저 혼자만의 생각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저 혼자 그 마감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고, 늘 저 스스로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 저는 참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그림에 애착을 갖고 있게 된 계기는 저기 다리 위로 보이는 저 너머의 어떤 이상향, 그리고 그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에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곰곰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제가 이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숨겨놓고, 그리고 딴 사람과의 그 교류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 뒷모습에 보이는 저 모습이 과연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숨기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이 그림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감히 제가 저의 첫 번째 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제 가슴이 정말 뛰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불과 10대 때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이 그림 모두 다 아시죠? 어떤 그림인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어디 아득하게 어디론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그때 그 감정들을 혼자 즐기고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단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제가 미술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문화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깡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게 된 계기는 시골의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그림, 예술,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첫 번째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대입 실패인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대학교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정말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저와
대학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멘토가 되어야 했고, 너무나 혹독하고 그리고 힘든 재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대입에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밋빛 인생, 제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재수 생활 동안, 그러니까 저 자신을 멘토로 두고 그렇게 혹독하게 생활했던 그때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겪었던 문제들 때문에 대학 생활도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늘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 속에는 한편으로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던 여러 가지들, 문제들, 고뇌들이 항상 그림 한쪽에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내가 뭘 하면은 이런 부분이 항상 나올까라는 그냥 가끔 가는 의문만 가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일반 여자들처럼 아이도 낳고, 그래서 몇 년간의 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삶에 찌들어 사느라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할 때였어요. 근데 저 자신을 멘토로 했던 그 혹독한 세월, 그거에 연결해서 저희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저 자신을 담금질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왜냐면 그 아이와 대화도 되지 않았고 서로 눈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전공을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 달래고 을러도 보았으나 결국에는 제가 그냥 배우고 관심을 가졌던 미술 치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주워 들은 여러 가지들을 저희 아이한테 임상으로 실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아이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의치 않고 몇 번 시도를 했더니 이제 집중력도 좀 생기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랑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니까 조금씩 변하고 관계에도 좋은 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알고 일찍 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은 더 이상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고 소명이라면 이거를 다른 아이들과 다른 부모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심리 치료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청소년 이제 여학생인데 상담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저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준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처음 저한테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 뒤로 돌아 있는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육 관계는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정말 귀찮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 정도 같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림이 지금 오른쪽의 결과물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서울대라는 자기 미래의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본인도 이제 교우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모나지 않게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해서 모든 게 참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말 보람이구나,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의 아이를 더 임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미술치료 시장이 포화 상태고, 그리고 다들 그냥 알고 있는 미술교육 교습법, 거기다가 뭐 치료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덧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 효과 그런 것보다는 미술 치료한대, 미술 치료하고 있어, 이것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성과 같은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감을 가지면서도 또 제 전공이라 금방 떨칠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 번째 멘토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멘토님은 포토테라피스트 백승유 작가님인데요. 이분은 사진을 찍으시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런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무척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림과 연관된 사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열정들을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 미술 치료에도 저 사진을 접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에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임상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도 지금 사진이랑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참 고무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이나 결과물에 그러니까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저는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미술 치료사로서,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요, 두 장의 사진인데, 여기는 한 사람의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나무를 똑같이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아주 초록이 잘 섬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지의 그 모습, 그러니까 참 여성적인 그 섬세한 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그리고 이쪽 다른 편에 있는 사진은 햇빛의 그 강한 빛, 그리고 기둥의 강함, 대조적인 그 사진을 표현해서 남성적인 강한 힘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또는 그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여러 가지 지내온 세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고 하네요. 저희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미술은 처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린다는 거는 생각보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전공을 한 저로서도. 그래서 처음에 조금 다가가기 힘들거나 건접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진으로 먼저 물꼬를 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술이랑 접목해서 상담 치료를 이어가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 모나리자 그림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과, 그리고 저 자신에게 혹독하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 저 자신, 그 다음에 포토테라피스트 백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의 멘토가 계시지만, 제가 그 많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겪고 난 후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 제 인생의 멘토는 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결과에 책임을 질 때, 그거는 전부 다 저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저의 주변이 다 행복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행복 그리고 제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미술 심리 치료사, 그것도 행복한 미술 심리 치료사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 일을 쭉 해나갈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